외교부에서도 심우정 딸에 대한 채용을 무기한 연기시키고 감사원에다가 감사해주세요라고 공익감사 청구를 던져보았어요. 했는데 네. 지금 감사원장이 누구예요? 최재해가 돌아왔어요. 그랬든 어쨌든지 간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채용을 뒤로 밀어놨잖아요. 아니, 지들 감사원장 바뀌기 전에 면제부 주려는 시츄에이션이다. 디올백 면제부 줬듯이. 이게 면제부가 가능하겠어요? 감사원과 상관없이 사법 처리로 공수처가 수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감사원을 빌려갖고 하든 어쩌든지 간에 아무튼 얘는 채용이 안 됩니다. 외교부에서 일단 감사 이름을 얘기하세요. 심우정이 딸 누구예요? 민정이. 민경이요. 민경이. 신민경이. 그래, 맨날 나 이름 틀리는 거 알잖아. 나 여기 적어놓을게. 미안해. 이름을 아니 반드시 신민경이라고 써야 돼. 아니 조국 장관님 때는 조민 선생 이름 까가지고 기레기들이 수만 개 기사를 올리더니 신민경 이름 쓴 기사가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국짐은 입을 닫고 있습니다. 국짐은 이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96년생인데 이제 뭐 나이 얼마야? 거의 30 돼가나 그러면? 예. 거의 29. 29 돼 가는 건데 근데 이제 얘가 그러면 왜 하필이면 외교부를 갔을까에 대한 의혹이 좀 생기지 않아요? 물론 공부를 못해서 한양대를 갔기 때문에 아니 저기 한양대는 공부 잘해야 가는 곳입니다. 왜 이러시죠? 한양대도 못 나오신 죄송합니다. 분이? 아무튼 한양대도 못 나오신 분이 지금 한양대들 다 들고 일어나요. 서울대 까라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도 표현하시면 안 돼요. 지금 서울대가 나라를 망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한양대 나온 딸내미를 서울대 대학원까지 보내는 데 성공을 했는데 자, 왜 심우정이 외교부를 찍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연관고리 안에는 아마도 심우정이 검사 시절에 LA 영사에 파견돼갖고 LA 영사관에 파견 근무를 나간 적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 그래서 그 단계에서 이제 말하자면 영사 안에서 법관으로 가갖고 그 안에서 어찌 됐거나 LA 영사랑 그 외교부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냈을 거 아니야. 이 인맥이 연결이 돼갖고 지금 외교부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그 당시에 영사할 때 만났던 인연으로 만났던 놈들을 지금 외교부의 주요 직책에 있다. 그리고 그 놈들이 이 모든 특혜를 다 발라준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해볼 수 있다는 거지. 충분히 가능한 게 뭐냐면은 외교부에서 출세 라인은 어디 라인이다? 미국 라인이다. 그렇지. 예. 그렇게 되다 보니 애초에 얘는 대학을 갈 때부터 과를 선택할 때부터 정외과를 갈 수밖에 없었던 거야. 정외과를 가가지고 아빠가 외교부에 꽂아줄게라고 하는 플랜을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짜고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뭐 한양대 나온 것도 의심을 안 했는데 한양대 들어갈 때는 제대로 시험 봐서 들어간 건지부터 확인해 봐야 되지 않나요? 정외과 가는데 어떻게 갔는지도 의심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이걸 파기 시작하면 끝이 없네. 이게 뭐 알렉스 못지않은 한지윤 알렉스한 못지않은 게 분명히 이 안에 존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경원 딸부터 알렉스하고 이것까지 전부 다 조국만큼 다 수사하자는 거야 지금. 털어야죠. 조민 씨만큼만 털어보세요. 지금 왜 의심하냐면 외국 살다 오면 특례로 들어갈 수 있다고 지금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 대학 다닐 때도 미국에서 살다 왔다는 이유로 정원 외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런 방식으로 해갖고 외교부에다가 딸내미를 꽂기 위한 플랜이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심우정 가족한테는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 뜬금없는 유엔 봉사도 보내고 유엔 인턴 6개월 인턴도 보내고 관련해갖고 무슨 서민 대출도 받아보게끔 하고 이런 것들 자체가 정식으로 고시 봐서 외무부 갈 자신은 없으니 이런 방식으로 특혜로 끼워넣은 다음에 나중에 그 안에서 뭐 우리나라
최초는 아니지만 또 하나의 그 여성 장관 뭐 요런 거를 만드는 플랜을 이미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거죠. 근데 진짜 뭐 저것들은 온갖 생각을 다 할 수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게 외무고시 출신들이 되게 짱짱하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외무고시 출신들 얘는 외무고시 출신이 아니잖아요. 굳이 선골 진골 따지면 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요. 고시 외무고시도 출신은 아니지만 아니, 아빠가 짱짱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외무고시도 대부분 그 외교관 쪽에 자식들이 그렇죠. 그런 거 가가지고 이제 가지고 선골로 딱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공부해가지고 안 돼요. 그 합격도 못해 거의. 해도 이상한 나라만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지. 그건 맞아. 겁내 많이 핏줄이 있어야 돌리더라. 돼. 네, 핏줄이 있어야 돼. 아니 서강대 나온 그 합격생 후배를 아는데 겁내 개고생하던데? 아프리카 진짜. 보내고 막 이런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근데 엄청 개고생해. 외교 무슨 장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위에가 빵빵한 사람들이 그 밑에 그 자식들이 좋은 데 갑니다. 이거 원래 그렇게 돼요. 근데 신민경은 심지어 서울대도 아니야. 그리고 외교관 아빠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거 올라갔잖아요. 이거 심우정 때문 아니냐? 그거밖에 생각할 게 없어요. 뭐 심지어 경력도 다 거의 가짜잖아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 경력을 가짜로 만들고 이거는 너무 이제 확실하기 때문에 그건 어차피 큰 범죄가 될 겁니다만 가장 큰 건 뭐냐면 원래 이 자리에 그 경제학 전문가로 해갖고 이미 합격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야. 얘를 요강을 바꾼 게 아니고요. 합격한 사람을 통과돼서 합격한 사람을 취업을 안 시키고 그냥 불합격으로 내쫓아서 그 티오를 만들어갖고 그걸 정치 외교용으로 바꿨다는 거야, 외교부에서. 그 당시에 합격을 했던 이 사람도 얼마나 대단한 인재겠어. 그 요강에 다 있는 석사학위에 2년 이상 했거나, 뭐 실무 경력이 있거나 그 이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합격을 했는데 나중에 채용을 취소한 원인이 한국말을 못한다고. 뭐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취소를 시켰대요. 기사에 있었는데 최종 1인을 불합격 처리하면서 합격자가 한국어 서툴러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이모 것 같아요. 조카가 여기 합격했는데 최종에서 갑자기 불합격 통보를 받고 너무나 어휘 상실했는데 결국에 이 심씨 딸 신민경 합격시켜주느라고 이 사람이 떨어진 거예요. 아니 그 멀쩡한 한국인한테 한국말을 못한다는 게 이게 무슨 개 같은 저희 소리야. 조카는 완벽한 한국어 구사하는 한국인이에요. 뭐 이만큼 공부하는 학생이 어떻게 한국말을 못할 수가 있습니까? 한국말 언어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 자체가 지금에 있는 취업을 이게 이 공고 하나 바뀐 것만 나오면 6,000명씩 들어가고 혹시 내가 자격이 될까라고 들여다보는 자리 아닌 거예요. 이거 하나를 해주기 위해서 수십만 우리 청년들의 취업에 관련된 취업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힘과 그 꿈을 짓밟은 거예요. 지금 140만 실업시대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 대한민국 건국의 최고의 그 청년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인 건데. 아니 이쯤 되면은 대학생들 성명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꾹 참고 잘 참더라고 지금 있는 애들은. 씨발 왜 자, 참아? 참지 마. 조민 대 신민경이 비교한 표가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자, 아빠 전 법무부 장관, 신민경 현 검찰총장, 논란면 입시 비리 의혹, 채용 특혜 의혹, 논란 공개 이렇게 있고 나무위키 실명 공개까지 걸린 날짜가 13일이고 심우정 딸 이건 206일 걸린 거죠. 네, 그리고 단독 페이지는 221일 걸렸고 이거 17일 만에 생겼대. 네이버 뉴스 검색 기준 실명 언급 기사는 뭐 74일 만에 조민 씨는 1,570개가 있는데 실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211일이 지났는데. 자, 검찰 수사 당연히 조민 씨는 있고 신민경은 없죠. 압수수색 신민경 없고 검찰이 실드 쳐주고 있고 자택 부모님 댁으로 중국집 배달원 취재도 신민경 없고 10시간 기자회견 없고 기자들이 꼽주고 자존심 상하는 취재 인터뷰 없고 학교들 안 털렸고 차 안 털렸고 외제차라는 가짜뉴스 없고 의혹 진상조사단은 이제 민주당 생겼죠. 그다음에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도 안 털렸고요.
대학원 자기소개서 안 털렸고, 이거 근데 조민 씨 다 털렸어. 아니, 자기소개서.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게 음. 이마만큼 비교해봐야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한 걸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자, 서울대 규탄 집회, 신문경은 한양대가 아니지. 서울대가 해야지. 왜 규탄 대학원을 집회 서울대 해야지. 나왔으니까. 그다 해야 돼요. 없어. 얘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안 걸렸어. 서울대 총동창 입장문도 없대. 아니 중학생 때 일기장도 나와야지. 왜 일기 안 썼니? 이럴 줄 알고? 아이고. 압수수색도 해야지. 그래서 이거 이외에도 뭐 이제 아들 장학금 문제도 있고. 그렇지. 여러 심우정의 아들 심성환 상문고등학교 문과 이과생들이 받는 장학금을 몽땅 받은 너 심성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심우정과 외교부의 이런 태도들이 이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 거냐는 거지. 아마도 20대에 있는 청년들, 그러니까 저쪽 애들이 그나마 믿고 있는 게 20대하고 70대인데 20대 청년들이 분노할 수 있는 그걸 꺼버린 거예요. 조민 씨는 별거 없었는데 표창장 하나로 고조를 만들고 의사면허를 뺐고 지금 또 2심까지 유죄를 때려가지고 몇 년을 가족 전체를 그렇게 괴롭혀. 심지어 어머니도 3년 반을 형을 살았고 아버지도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상황인 거야. 조민 씨도 이대로 가게 되면 벌금형 이상 또는 뭘로 갈 수도 있는 상황으로 지금 2심까지 유죄를 받아놓고 있는 상황이잖아. 근데 이거를 이렇게 까발려갖고 쟤네들은 써먹었단 말이야. 이게 무슨 민주당의 비리고, 모든 조국의 엄청난 파람치한 자녀 특혜인 것처럼 해갖고, 이걸로 지난 선거 전에도 끊임없이 이걸 활용해서 써먹었다는 거지. 그리고 저기 지식인이라고 하고 나름 진보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그 당시 조국 장관한테 실망했네 이러면서 까단 새끼들 왜 지금 입 쳐닫고 가만히 왜 있는 거야? 서울대에서는 시위 안 하냐고. 왜 쳐닫고 가만히 있냐고. 맞죠. 그때는 진보 지식이라고 하는 인간들도 조국 장관 엄청나게 씹어댔거든요. 그놈들 다 어디 갔냐고. 왜 조용히 입 쳐닫고 있냐고요. 조국 장관님 까던 거에 반이라도 까봐요. 입 좀 털어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도 똑같이 까줘야 돼요. 조민처럼 철저하게 털어내갖고 심우정 관련한 거 다 추격해서 다 까야 됩니다. 장제원 강간범이 자살했다고 모든 책임을 다 지고 죽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동정의 여지를 남겨서는 안 돼요. 왜 무슨 짓을 했는지 지난 10년 동안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바로 백대현이랑 같이 신고를 했는데 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10년 가까이 이게 아직도 유전자 대조 검사를 비롯한 각종 실무적인 검사가 안 일어났는지 그 과정 중에 백자른 변호사를 비롯한 김재련을 비롯한 검찰이나 경찰은 어떻게 장제원을 보호해 왔었는지 낱낱이 다 까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진짜. 보면 참 언론에 많이 휘둘린다 인간들이 그죠? 근데 진짜 못돼 쳐. 나는 정말 개돼지다. 비열하고 못돼. 개돼지 맞다. 내가 볼 때 맞는 것 같아. 지금 그래서 보니까. 지금도 보면 그리고 심우정이 마누라도 까. 왜 안 까는 거야? 까보자. 털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도덕적으로 특혜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던 것들을 야당이 하면 민주당이 하게 되면 이렇게 발본색원하고 샌드위치값 몇만 원에 120번씩 카드를 사용했던 모든 그 거래처들 상인들을 다 압수수색하는 성의를 가진 놈들이 지네들한테는 그냥 묻고 지나가 주세요, 잊어주세요로 일관을 한다는 거지. 취재한다고 자택 침입한 기자 있었습니까? 아이고. 그래서 참. 장제원은 죽으면 사람이 죽었는데 독하게 한다 어쩐다 하는데 죽은 거는 안타깝지만 죄를 스스로 반성하거나 피해자한테 사과 한마디 없이 그냥 이대로 그냥 죽는 거 의혹 있다고 봐요. 그리고 안타깝죠. 단죄를 못한 게 안타까운 거지 뭐. 따라서 살아있는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억울함과 그 사람에 대한 부분은 공소권이 법적으로 없다고 하더라도 나는 장제원을 피해를 주자는 게 아니야. 피해를 당한 분이 왜 지난 10년 동안 계속 제대로 된 수사나 제대로 된 정의의 응징을 못 받았는가에 대한 거는 반드시 뒤에 수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봐진다는 거지. 그리고 장제원이가 우리가 캐비넷에서 여러 번 열렸었잖아요.
근데 지난번 열렸을 때까지도 우린 몰랐잖아. 그러니까 청소비 빼먹어가지고 재단에 돈 뽑아 먹은 거 그거 까질 때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미 성폭행 조사가 1차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한 번도 장제원 성폭행은 당시에 달아주지도 않았다고. 근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장제원 성폭행이 터져 나왔다? 나는 음모론자니까 저 이런 얘기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건 누군가가 돈이 급한 누군가가 장제원한테 협박을 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그 누군가가 누군지는 말 안 할게요. 내가 너 엄청난 거 큰 거 딜 걸려 있는 거 나 많이 알고 있어. 이거 터지면 니네 집안 명예부터 시작해 모든 거 다 날라가니까 야 그냥 반띵해서 니네 재단에서 몇백억 내놔. 라고 만일에 요구를 했다 그러면 장제원 입장에서는 자기 가업 내지는 가산을 지키기 위해서 나 혼자 안고 간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런 선택을 한 건 아니었을까? 그런 압박은 혹시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장제원이 이거 작정하고 이기려고 하면 정치 안 하면 끝나는 거고, 이걸 해갖고 재판해서 비싼 변호사 쓰고 뭐 하면 이 죽음까지 이거를 끌고 갈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 걔가 무슨 명예를 생각하고 뭐 자신의 청렴결백한 인생에 대한 오점을 남기기 싫어서 이런 명예스러운 자살을 택한다. 이런 놈 난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 배경 안에 혹시 엄청난 외부적 압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하필이면 이때가 대목이기 때문에 그런 압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지, 개인적으로. 이건 내 개인적인 뇌피셜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그냥 조용히 묻고 가면 안 돼요. 어찌됐거나 정치인 또는 피의자가 해서 이런 상황 하에서 사망을 한 거고, 아직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그동안의 어떤 억울함을 풀어주지도 못했잖아. 그럼 그런 부분 안에서 뭔가 진상조사가 뒤따라가서 있어야 된다는 거지. 예전에 이제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김만배가 돈을 줘가지고, 뉴스타파 기자한테 인터뷰를 종용을 해갖고 선거 전에 써먹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건데 선거법도 아니고 이게 명예훼손법으로 해가지고 고소고발이 돼 있는 상황인 거예요. 커피 타줬다 그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때. 그 허위 사실을 얘기해갖고 허위 사실을 얘기했는데 명예가 훼손이 됐대. 대통령이. 네. 그래서 그 영장을 발급하는 과정 중에 이제 말하자면 기자가 공모를 했다. 민주당하고 공모를 해갖고 이렇게 기사를 썼다라고 검찰이 이 사건을 민주당의 사주 사건으로 끌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그때 허재영 기자 집 문까지 뜯어내고 막 현관문을 뜯어내고 그랬어요. 저희가 새끼들이. 그게 오피스텔이었는데 완전 충격받았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오피스텔 문을 뜯어내는 거예요. 새벽에 난닝굿바람으로 끌려나온 게 쫓겨나오죠 사갖고 그걸 했는데 그때 부지런하기도 하지. 그러니까 허재영 기자가 그때 막 그 생중계를 급하게 켜가지고 하는데 저희 다 패닉이었거든 보면서 너무 충격받아서. 아니 줄리란다. 이 첼로는 수색하러 들어간다고 변호사 불러가지고 뭐 하고 할 때까지 4시간이라고 5시간이나 기다려줬다가 변호사가 왔으니까 그냥 둘러보고 가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고 간 것들이 우리 쪽 진보 진영 기자 집 털 때는 아예 문짝을 뜯어요. 새벽 6시에. 그것도 막 못 뜯을 때도 이제 검찰에서 다 배상한다고 이랬는데 제가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배상받는데 시간 되게 많이 걸렸대요. 배상도 잘 안 해줘요. 네, 그러니까 해준다고 해놓고 그 절차도 되게 복잡하고 되게 깐깐하게 안 해주려고 하는 거를 진짜 힘들게 받아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이 다 그런 식이야. 우리 건진사이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KTV랑 저작권 관련해서 소송을 해가고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KTV한테 이제 니네가 국가 방송을 하면서 국가 홍보 방송을 하는 애들이 그 영상을 썼다고 무슨 그게 저작권이야? 그냥 사건 접어라고 판사가 얘기를 했는데 담당자가 계속해서 이의 신청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걸로
물고 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 종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판사가 크지 말라 그랬는데 계속해서 고소고발을 하면서 물고 늘어지고 있다는 거지. 이런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근데 법을 지들 멋대로 적용을 하고 한 번 찍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스타일인 거거든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법원이 검찰이 원래 허재은 기자가 민주당과 공모해서 가짜 뉴스를 작성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민주당하고 엮었어요. 그런데 법원이 보니까 아니 그 공모 관계가 구체적으로 없는데 이걸 입증을 해야지 그래야지 뭘 하지라고 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어떻게 했냐? 아 그러면 그 허재은 기자하고 민주당하고 공모 관계 주장한 거는 우리가 철회할게요. 그걸 뭐 다- 사정 봐주는 거야? 압수수색 다 해가지고 문 다 부숴놓고 지금까지 몇 달이 지났는데 다 이게 털어가놓고 어? 그렇게 그리고 그때 기자들 얼마나 많이 보도했어요. 민주당하고 허재현 기자하고 뭐를 공모를 했네 이러면서 막 나쁜 놈을 조사를 몰아왔다고. 10시간 넘게 하면서 같은 얘기만 물어봤어요. 민주당하고 했죠? 누구랑 친하죠? 누구랑 통화한 적 있죠? 이것만 10시간을 물어보는 사람 고문을 해놓고 이제 와서 증거 없으니까 철회할게요 그거는. 하지만 사건 자체는 기소 포기를 안 해요. 아니 근데 그거 처리하면 뭘로 재판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로 잡아넣겠다는 거예요? 이왕 도대체? 해놓은 재판이니까 끝까지 가겠다는 거죠. 아 진짜 그래서 이런 짓거리들을 못하게끔 검찰한테도 잘못 기소를 하거나 혹시나 무고한 재판을 통해 갖고 피해를 주게 되면 단순하게 보상금 몇 푼 주고 끝내는 게 아니고 문고리 새로 갈아주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그러한 짓거리를 한 공무원들 민원인이 됐든 피의자한테 무고로 피해를 줬던 사안에 대해서 징계를 처맞고 개인적인 배상을 하도록 그렇게 법령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그런 짓거리를 함부로 못한다고. 심우정이를 그렇게 해봐라. 에휴. 할 수 있냐? 법이 뭐 이따위에 있다고.